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민과 관련한 이제 좀처럼 사실 이민 문제는 요새 이제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네요. 다분히 선거용이다. 남미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주 27일 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의 첫 번째 토론회, TV 토론회가 그렇죠. CNN 뉴스가 이렇게 주관하는 TV 토론회를 앞두고 네,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생각할 때에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게끔 했던 젊은 층 유권자들과 소수계 유권자들, 네, 블랙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남미계 유권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다분히 여기를 겨냥해서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때 추진했던 내용적으로 보면은 가까이죠. 예.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이 선거판에 굉장히 핫 이슈로 된 거는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미국으로 올라오는 난민들 때문에 그렇죠.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중남미 쪽에서 올라오는 난민들을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행정명령을 내렸죠. 어린아이들은 미국 국가 수용시설로 보내고 네, 성인들은 그냥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반인륜적으로 네. 가족을 찢어버리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합니다. 할 수 없이 그렇죠. 예.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거를 멈췄었었는데 네, 이달 초에 6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도 가서 그런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2,500명 이상의 네, 불법 이민자 난민이 들어올 경우에는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대통령 명령을 내리니까 이 진보적이고 이민자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끈했었죠. 예. 이런 표심도 달래느라고 아마 이번 지난 18일 날 이런 대통령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정치적인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 이제 한 1200만, 130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어쨌든 뭐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대사면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사면 형태를 통해서 이제 미국 내 체류 신분을 부여를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국경 새로 들어오는 지금 뭐 중남미 뭐 미립국자들도 포함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이쪽에 어떤 봉쇄는 좀 더 단단하게 해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역시 또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사실 초당적 이슈로 이민 개혁이라는 게 거의 8분응선까지 갔었습니다. 갱 오브 A라는 게 있죠. 예, 하원에 4명, 상원에 4명, 양당에 2명씩 거물 정치인들만 이분들이 초당적으로 나와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라는 것이 거의 초당적 합의까지 왔다가 이것이 합의가 안 됐었는데요. 네, 이거가 다시 미국이 좀 어려워지고 다시 미국이 이념적으로다가 정파적으로 갈라지면서 이민자와 반이민 이런 전선이 생기면서 어려워졌죠. 종래는 종래는 이 사회가 안정되려면은 이민 사회 내에 이민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디트로이트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한 그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제 보수 청년 행동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주말에 네, 디트로이트에서 그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가 트럼프 대통령만 참가한 게 아닙니다. 네,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뭐 이 그 이 이 우파 유튜버들이 대거 거기에 참가해 가지고서 네, 아주 큰 행사가 됐었죠. 예.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 선거에 초점이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그중에 핵심이 블랙 청년들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유권자를 설득해서 이번에 트럼프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경합주의 세 군데의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시건 네. 이렇게 세 지역을 공략한다라는 걸 내세워서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치가 들어오면서 전투적으로 변해졌죠. 주로 그 저학력 젊은 우파 청년 조직들을 터닝포인트 USA에다가 다 직결을 시키는 거죠. 네. 이거가 2020년 트럼프가 지고 나서 이 조직은 더 커졌습니다. 예. 이게 이번 선거판에 그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지난 3월 달에 RNC의 조직 개편이 되면서 트럼프 며느리가 공화당 의장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돈을 대주면서 전략적으로 터닝포인트 USA를 키우고 있고 네. 찰리 커크와 그 라라 트럼프죠. 새 RNC 의장하고 찰떡궁합이 됐죠. 네. 그게 요번에 이 디트로이트 이 터닝포인트 USA 집회에 다 몰려간 거죠. 예. 예, 이게 굉장히 무섭게 전투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